디자인 소리의 브랜드 사운드는 기존의 대기업들이 뭐 TV 광고나 라디오에서 사용했던 거랑은 다르게 어떤 유튜브라든가 이 컨텐츠에 이제 삽입되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서가는 시도고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많은 채널들이 있지만 좋은 선례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다른 분들도 본인들만의 소리를 갖기 위해서 아마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들으신 디자인 소리의 브랜드 사운드 디자인을 담당했던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사운드 경험 디자인 연구소 남궁디찬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석박사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UX 디자인 팀의 책임 연구원으로 근무했었고요.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나오는 제품이랑 서비스들, 여러 가지 제품들에 들어가는 다양한 청각 경험들을 디자인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디자인 소리의 브랜드 사운드를 디자인해 달라고 이제 의뢰를 받았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부탁드렸던 거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브랜드 사운드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담아야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브랜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제가 알아야지 디자인을 할 수 있거든요. 다행히 디자인 소리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정의되어 있는 브랜드였고요. 슬로건이라든가 노란색을 키칼라로 하는 이 브랜드의 색깔이라든가 세 개의 원으로 되어 있는 로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정의가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많은 기업들이 정의를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진짜 그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자가 받아들이느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디자이너랑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사용자 사이에는 갭이 있다. 이 갭을 줄이는 게 이제 저희 같은 뭐 연구자들이 하는 일인데, 사용자들이 받는 브랜드 이미지와 정의하신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거의 정확하게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운드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주얼 아이덴티티랑 이제 같은 레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각 로고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디자인 소리에 알람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소리, 다른 커뮤니티, 다른 사이트들과 차별화된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전달하는 소리,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소리,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운드 아이덴티티 키워드로 정의를 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먼저 정의해 주신 디자인 소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디자인 소리의 브랜드 사운드 디자인은 여러 가지 이제 음악적인 요소들을 좀 가미했는데요. 일단은 먼저 디자인 소리의 브랜드 사운드는 D키로 되어 있습니다. D키. 이제 D라는 게 이제 디자인 소리의 대표 이니셜이기도 하고요. 이 D는 우리나라 개 이름으로 따지면 이제 레가 되거든요. 레. D 메이저 키로 이제 작곡된 브랜드 사운드고요. 브랜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이제 세 가지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은 디자인 소리의 이제 시각 로고인 이 세 개의 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알람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우리가 흔히 휴대폰이나 다양한 이제 알람 소리에서 느끼는 음색들, 그런 신스 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음색들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했고,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에어 그랜드 피아노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영화 음악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좀 이렇게 공간감이 많고 리버브가 많고 에코도 많고 이제 부드럽지만 되게 웅장한 느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악기인데, 그 악기를 추가로 넣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발성이 아닌 어떤 이어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코드, 화성이라고 하는데 종결되는 느낌의 어떤 코드가 있거든요. 음악이 끝날 때 사용하는 코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메이저 7이라 그래가지고 끝날 듯 뭐 끝나지 않은, 아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뭔가 음악이 끝나는데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계속해서 사용자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디자인 소리의 컨텐츠를 기다릴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 소리의 브랜드 사운드의 이름은 에어리 서클이라고 정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디자인 소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음악적 요소와 함께 담았습니다. 디자인 소리의 브랜드 사운드 디자인을 끝내고 제가 아마 시안으로 3가지를 전달드렸던 것 같아요.
또 요즘 흐름이 브랜드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짧아지는 흐름이거든요. 예전에 뭐 한 4, 5초였다면 요즘은 뭐 1초, 2초 뭐 이렇게도 짧게 가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리보다 더 짧았던 소리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세 가지 시안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만들었던 이 에어리 서클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하지만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 소리 관계자분들한테 이제 선택권을 드렸었고요. 처음에는 의견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과 디자인 소리에서 좋아했던 시안이 달라서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슬기롭게 풀어내셨던 것 같아요. 원래 이 브랜드 사운드 디자인 과정에는 마지막에 사용자 평가와 검증 과정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뭐 그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요청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알아서 잘 선택을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아서 자체적으로 서베이도 하셨고 브랜드 사운드를 만든 저 디자이너와 사용자, 클라이언트 이 세 명이 모두 같은 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브랜드 사운드가 이렇게 탑재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소리의 브랜드 사운드는 기존의 대기업들이 뭐 TV 광고나 라디오에서 사용했던 거랑은 다르게 어떤 유튜브라든가 이 컨텐츠에 이제 삽입되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서가는 시도고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많은 채널들이 있지만 사실 이렇게 본인들만의 브랜드 사운드를 정확하게 마케팅 요소로 사용하는 채널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좋은 선례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브랜드 사운드가 탑재된 컨텐츠들을 봤는데 시각 로고, 애니메이션이랑 함께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적용된 것 같아서 디자인한 입장에서도 많이 만족하고 있고, 더 많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하셔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다른 분들도 본인들만의 소리를 갖기 위해서 아마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